2026년 1월 대한민국 장바구니는 가벼워졌는데 계산서의 숫자는 무겁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우리의 지갑을 쥐고 흔들고 있습니다. 바로 금리라는 이름의 유령입니다. 금리 내려간다며 철석같이 믿었던 대출자들에게는 배신의 칼날이 날아왔습니다.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이자는 줄기는커녕 우리 가족의 숨통을 조여옵니다. 평생 열심히 모은 돈을 들고 은행에 간 예금자들은 좌절합니다. 치솟는 물가를 따라잡기엔 은행이 주는 이자는 너무나 초라하기 때문입니다. 금리는 세상을 두 쪽으로 갈라 놓았습니다. 빚에 허덕이는 사람들과 그 빚을 발판 삼아 더 큰 부를 쌓는 사람들. 실물 경기는 얼어붙었는데 주식시장은 나홀로 불타오르는 기이한 현상. 이 모든 미스터리의 열쇠가 바로 금리에 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금리는 왜 이 모양일까요? 왜 우리는 열심히 일할수록 가난해지는 기분을 느껴야 할까요? 시간이 없습니다. 금리가 만들어낸 이 거대한 소용돌이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방향을 틀지 않으면 당신의 자산은 순식간에 휩쓸려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 뉴스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금리의 진짜 메커니즘을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이 혼란스러운 금리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생존 전략. 당신의 소중한 돈을 지킬 마지막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금리의 덫, 당신이 가난해지는 진짜 이유, 지금 시작합니다. 모든 사단의 시작은 여기입니다. 미국은 이자를 많이 주는데 한국은 적게 줍니다. 돈은 정직합니다. 더 많은 이자를 주는 곳으로 썰물처럼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고요? 바로 원화 가치의 추락입니다. 그래서 찾아온 불청객, 바로 환율 1,500원 시대입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지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에 떨어진 거대한 폭탄입니다. 나랑 무슨 상관이야? 하시는 분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점심 식탁을 보십시오.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으로 밥 먹기 힘든 세상. 사장님이 욕심쟁이라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밀가루, 식용유, 고기, 죄다 달러 주고 사오는 수입품입니다. 환율이 1,500원이 됐다는 건 사장님이 재료를 사올 때부터 이미 20%더 비싸게 샀다는 뜻입니다. 10대, 20대 여러분은 더 뼈저리게 느끼실 겁니다. 새 아이폰, 새 맥북, 넷플릭스 구독료. 여러분이 좋아하는 모든 것의 가격표가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알바비는 그대로인데 여러분이 갖고 싶은 물건들의 가격은 저 멀리 도망가고 있습니다. 집안이라고 안전할까요? 보일러를 틀고 전등을 켜는 순간 여러분은 환율 세금을 내고 있는 겁니다. 에너지 자원 하나 없는 우리나라에서 고환율은 우리가 숨쉬는 비용 자체를 올려버렸습니다. 결론은 끔찍합니다. 여러분의 통장에 찍힌 숫자는 그대로일지 몰라도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작년보다 30% 줄었습니다. 금리 차이가 만든 나비 효과가 여러분을 가만히 앉아서 가난해지게 만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물가가 오르면 우리는 어디로 달려가나요? 아껴야 산다며 은행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더 큰 배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월 15일,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뉴스에서는 금리 인상은 없다며 안심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은행 창구에만 가면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고객님, 대출금리는 올랐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은행이 탐욕스러워서?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진짜 이유는 은행 곳간이 비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보셨듯 돈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니 은행도 돈 구하기가 힘듭니다. 돈이 귀해지니 여러분에게 빌려줄 돈, 즉
이자를 비싸게 부르는 겁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는 30, 40대 세대가 짊어집니다. 조금만 버티면 금리 내리겠지 하고 영혼까지 끌어모았는데 그 기다림이 지옥이 되고 있습니다. 월급은 통장을 스쳐 지나가고 우리는 은행을 위해 일하는 금리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빚 없으니까 괜찮아 하시는 분들 정말 괜찮을까요? 은행에 예금하면 3% 이자를 줍니다. 그런데 물가는 4%, 5%씩 오릅니다. 여러분이 소중하게 키우던 예금이라는 나무는 사실 땅속에서 뿌리가 썩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실질 금리 마이너스, 저축을 할수록 손해를 보는 기이한 세상입니다. 이게 다 한국 금리가 미국보다 낮아서 생긴 돈 가뭄 현상입니다. 물이 없으니 물고기가 살 수 없듯 돈이 돌지 않으니 자영업자는 폐업하고 경기는 바닥을 칩니다. 하지만 이 메마른 땅에서도 유독 혼자서만 화려한 파티를 벌이는 곳이 있습니다. 빚쟁이도 저축왕도 모두가 울고 있는 이때 저기 저 높은 곳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믿을 수 없는 폭등쇼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돈의 흐름을 아는 자들만의 축제, 주식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경제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데이터는 바로 실물 경제와 자산 시장의 괴리입니다. 자영업 폐업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내수 시장은 얼어붙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코스피 지수는 전고점을 돌파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승장을 이끄는 첫 번째 동력은 삼성전자의 기술적 반등입니다. 지난 2년간 지지부진했던 HBM 공급망 진입이 2026년 들어 가시화되면서 글로벌 AI 자금이 삼성전자로 다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적 개선이 숫자로 증명되면서 외국인 매수세의 결과입니다. 두 번째 핵심 요인은 1,500원 고환율의 역설입니다. 현대차를 비롯한 수출 중심 대기업들에게 고환율은 엄청난 호재로 작용합니다. 똑같이 1달러를 벌어도 원화로 환산한 매출과 영업이익이 20% 이상 자동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내수 기업들이 원가 부담으로 허덕일 때 수출 기업들은 환차익이라는 날개를 달고 실적 잔치를 벌이는 구조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K자형 양극화라고 부릅니다. 고환율과 고금리 환경에서 수출 대기업은 성장하지만 빚이 많고 내수에 의존하는 중소기업과 가게는 추락하는 현상입니다. 주식시장은 이 중 잘 나가는 기업들의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서민들이 느끼는 불경기와는 정반대로 움직이는 착시 현상을 일으킵니다. 마지막으로 자금의 쏠림 현상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예금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돌아서자 갈 곳 잃은 유동성이 수익이 확실해 보이는 소수의 대형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결국 가는 놈만 더 가는 장세가 연출되며 시장 지수는 오르지만 개별 투자자들의 체감 수익률은 극명하게 갈리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환율 1,500원은 우리에게 물가 폭탄을 던졌지만 수출 기업에는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금리 격차는 우리 대출 이자를 높였지만 돈의 흐름을 미국 주식시장으로 돌려 놓았습니다. 이 냉혹한 자본의 논리 속에서 이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기업들이 환율 효과로 이익을 내는 동안 가계 경제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통계청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실질 임금 상승률은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쉽게 말해
월급쟁이들이 땀 흘려 일하는 속도보다 자산 가격이 오르는 속도가 압도적으로 빠르다는 것이 수치로 증명되었습니다. 이것은 현금의 가치 하락을 의미합니다.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현금을 그대로 들고 있는 것은 구매력이 매일 조금씩 증발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과 같습니다. 성실하게 저축하면 부자가 된다는 과거의 공식은 금리와 환율이 요동치는 2026년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전략이 되었습니다. 이제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 필수 조건입니다. 기업이 환율 변동을 이용해 이익을 방어하듯 개인도 자신의 자산을 방어할 수단을 갖춰야 합니다. 노동소득만으로는 이 거대한 인플레이션 파도를 넘을 수 없다는 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재편해야 할까요? 어떤 주식을 사야 할까요? 금리가 낮은 한국, 금리가 높은 미국, 그리고 폭주하는 환율. 이 복잡한 변수들을 이용해 내 돈을 지키는 3가지 실전 솔루션을 정리해 드립니다. 첫 번째 전략, 돈의 흐름에 올라타라입니다. 한국보다 미국의 금리가 높게 유지되는 한 자본은 미국으로 흐릅니다. 이를 거스르지 마십시오. 자산의 일부를 달러 기반 자산, 예를 들어 미국 국채, S&P 500 ETF로 배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는 원화 가치 하락에 대한 가장 확실한 방어막이 되어줄 것입니다. 두 번째 전략, 국내 주식은 수출 대장주로 압축하십시오. 앞서 보셨듯 고환율 시대의 수혜는 수출 기업에 집중됩니다. 내수 관련주나 중소형 주보다는 환차익을 누리며 글로벌 시장에서 달러를 벌어오는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대표 수출 기업이 포트폴리오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부채 다이어트입니다. 금리 인하는 생각보다 더디게 올 수 있습니다. 곧 내리겠지 라는 막연한 기대로 고금리 대출을 유지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투자 수익률보다 대출 이자가 더 높다면 투자를 멈추고 빚부터 갚는 것이 가장 확실한 수익률을 보장하는 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금리는 돈의 값입니다. 한국 돈의 값이 싸진 지금 싼 돈만 들고 있는 것은 위험합니다. 비싼 돈, 달러를 쥐거나 달러를 벌어오는 기업의 주주가 되십시오. 그것이 2026년 부의 이동에서 소외되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위기는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가 됩니다. 오늘 전해드린 금리와 환율의 진실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금리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이 냉혹한 시장에서 당신은 계속 은행 안에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돈이 흐르는 바다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모아남이었습니다.